억지로 떠난 한국 여행 한 번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미국 상류층 출신 패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한국 음식에 빠진 어머니 때문에 마지못해 떠났던 한국 여행으로 인해 가족과 갈등을 겪었던 뉴욕 맨해튼 출신 소피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패션은 파리지,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느냐며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했다고 합니다. 몇 개월간 딸의 진로를 걱정했던 아버지는 결국 딸의 졸업작품 발표회를 계기로 완전히 마음을 바꿨다고 해요. 한국 땅을 밟은 소피가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그녀 자신도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부모님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맵기만 한 음식이 뭐가 맛있냐며 투덜거렸던 소피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소피의 놀라운 인생 역전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정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정말 억지로 떠난 여행이었거든요. 저는 뉴욕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월스트리트에서 투자은행을 운영하시고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뉴욕 사교계에서 꽤 유명한 분이셨죠. 저희 가족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미국 상류층 가정이었어요. 펜트하우스에서 살았고 개인 셰프가 있었으며 여름에는 햄튼스에 있는 별장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발레와 피아노를 배웠고 여름 휴가는 항상 유럽으로 다녔어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이탈리아의 베니스, 런던의 대형 박물관이 제게는 놀이터 같은 곳이었죠. 자연스럽게 패션과 예술에 관심이 생겼고 뉴욕의 명문 사립학교를 거쳐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의상 디자인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제가 22살 때였어요. 어머니에게 정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뭔가 매콤한 냄새가 나는 빨간 음식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그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김치야, 정말 맛있어. 하시면서 눈을 반짝이시는 거예요. 김치라는 게 뭔지도 몰랐던 저는 그냥 그래요.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어머니는 본격적으로 한국 음식에 빠져들기 시작하셨어요. 집에 갈 때마다 새로운 한국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비빔밥, 불고기, 잡채, 김밥, 떡볶이까지. 이름도 어려운 음식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소피야, 이거 한번 먹어봐. 정말 건강에 좋대. 어머니는 매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저는 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전 어릴 때부터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요리에 길들여져 있었거든요. 매운 것도 잘 못 먹었고 발효식품 특유의 냄새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엄마, 굳이 그런 걸 드셔야 해요? 우리 셰프가 만든 음식이 훨씬 맛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아니야. 이건 정말 다르다니까 하시면서 더욱 열심히 드셨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드시기 시작한 후로 눈에 띄게 달라지셨습니다. 우선 몸이 가벼워 보이셨어요. 예전에는 다이어트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받으셨는데 한국 음식을 드신 후로는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시더라고요. 소피야, 내가 이렇게 몸이 가벼운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 김치며 된장찌개 같은 발효식품들이 정말 몸에 좋은가 봐. 그리고 이 저칼로리 한식 덕분에 몸무게도 줄었어. 어머니는 정말 신나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부도 좋아지셨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죠. 어머니의 한국 음식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맨해튼 코리아타운에 가서 직접 재료를 사오시고 한국 음식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한국 드라마까지 보기 시작하셨죠. 엄마, 이제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소피야, 너는 아직 몰라. 이 문화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하시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셨어요. 어머니는 한국의 저칼로리 음식들과 다양한 채소 요리에 완전히 매료되셨습니다. 소피야, 이렇게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음식이 있다니. 나는 왜 이제야 알았을까? 특히 이 다양한 발효식품들은 정말 놀라워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소피야, 졸업하기 전에 엄마랑 한국 여행 어떨까? 마지막 모녀 여행으로 말이야. 한국을 직접 가보고 싶어. 그 순간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한국요? 저는 유럽 여행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졸업 전 마지막 여행이라면 당연히 파리나 밀라노에서 패션쇼도 보고 유명한 디자이너들의 아틀리에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해요? 파리나 런던으로 가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니는 소피야, 이번엔 정말 다른 곳으로 가보자.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는 게 어때? 하시면서 절대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아시아 어디선가 있는 나라 정도. 케이팝이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클래식이나 재즈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너무 시끄럽고 유치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한국 음식도 다 맵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시아 여행보다는 유럽 여행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반대하자 어머니는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소피야, 엄마가 이렇게 부탁하는 건 처음이야. 정말 한 번만 같이 가줄 수 없을까?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졸업 후에는 취업 때문에 바빠질 텐데 정말 마지막 모녀 여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패션은 파리지, 문화는 유럽이지. 한국에서 뭘 배우겠어요. 제가 투덜거리자 어머니는 소피야,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 이번 기회에 정말 새로운 걸 경험해보자 하시면서 더욱 기대에 찬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알았어요. 그럼 일주일 정도만 하고 동의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고마워, 소피야.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하셨지만 솔직히 저는 벌써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친구들에게 한국 간다고 말하니까 왜 거기로 가? 하면서 의아해하더라고요. 특히 제 단짝 친구 에밀리는 소피, 너 정말 괜찮아.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하신 것 같은데 하면서 걱정까지 했습니다. 맵기만 한 음식이 뭐가 맛있다고. 제가 혼잣말을 하자 어머니는 소피야, 편견을 갖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가보자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항공표도 끊었고 호텔도 예약했으니 어쩔 수 없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과연 이 억지로 떠나는 여행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면서도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그 불안감과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억지로 떠난 한국 여행이 정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의외로 나쁘지 않았어요. 공항이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시아 공항이라고 하면 뭔가 좀 낡고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예상과 달랐습니다. 소피야, 어때? 생각보다 괜찮지? 어머니가 신나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냥 그런 것 같네요 하고 대답했어요.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공항에서 나와서 지하철을 타는데 이것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뉴욕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사람들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어컨이 정말 시원했어요. 엄마, 여기 지하철 꽤 괜찮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니는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어머니가 벌써 한국 음식점 리스트를 꺼내시더라고요. 소피야, 이제 진짜 한국 음식 투어 시작이야.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명동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여러 가지 작은 그릇들이 테이블 가득 놓여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반찬이야. 다 무료로 주는 거래. 어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김치는 너무 맵고 된장찌개는 냄새가 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비빔밥은 의외로 괜찮았어요. 야채가 많아서 건강한 느낌이었고 고추장이 생각보다 달콤하더라고요. 어때, 소피야? 어머니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어보시니까 저는 나쁘지 않네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내일은 불고기 맛집에 가자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며칠 지나니까 한국 음식이 점점 입에 맞기 시작했어요. 특히 불고기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고
고기가 정말 부드러웠거든요. 잡채도 처음엔 이상했는데 먹다 보니까 쫄깃한 식감이 재미있었어요. 엄마, 이거 생각보다 맛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니는 그럼 이제 알겠지 하시면서 정말 뿌듯해 하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어머니가 오늘은 경복궁에 가자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고궁 같은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너무 가고 싶어 하시니까 따라갔죠. 경복궁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건물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유럽의 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우아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소피야, 저기 한복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 같이 해보자.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에이, 그런 건 관광객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싫다고 했어요. 사실 한복에 대해서는 대학교 강의 시간에 잠깐 배운 적이 있었어요. 세계 전통 의상사 수업에서 한복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1시간 정도 다뤘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이론으로만 듣고 넘어갔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소피야, 패션 전공하는 내가 전통 의상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 하시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한복 대여점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강의에서 본 사진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색깔도 훨씬 다양하고 디자인도 정말 예뻤습니다. 특히 저고리의 곡선과 치마의 실루엣이 정말 우아하더라고요. 이거 어때요? 직원분이 연한 분홍색 한복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예뻤어요. 저는 주로 블랙이나 베이지 같은 무채색을 좋아했는데 이 분홍색은 뭔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이었어요. 한복을 입어보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완전히 달라 보였거든요. 평소에 입던 서구식 옷과는 전혀 다른 우아함이 있었어요. 저고리가 몸선을 정말 아름답게 살려주고 치마의 실루엣이 너무나 고급스러웠습니다. 와, 소피야. 정말 예쁘다. 어머니가 감탄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거울을 보면서 이쪽 저쪽 돌아보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런 옷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거든요. 경복궁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한복도 구경했는데 정말 다양했어요. 전통적인 스타일부터 현대적으로 변형된 것까지 색깔 조합도 정말 예술적이었습니다. 파란색과 흰색, 빨간색과 노란색, 연두색과 분홍색. 이런 색깔 조합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로울 수 있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엄마, 이거 정말 신기해요. 색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니는 그럼 한국 전통 문화는 정말 깊이가 있어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도 한복 생각이 계속 났어요. 특히 그 우아한 실루엣과 색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패션을 전공하면서 이렇게 전통 의상에 매료된 건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어머니가 오늘은 북촌 한옥마을에 가보자 하셨어요. 처음엔 또 전통 건물 구경이야 싶었는데 가보니까 정말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전통 한옥들 사이로 난 골목길이 정말 아기자기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곳에서 만난 한복들이었습니다. 경복궁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한복들은 정말 세련되더라고요. 특히 한 찻집에서 본 한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실루엣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색깔이나 패턴이 완전히 현대적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하는 게 있었습니다. 엄마, 저 한복 보세요. 정말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이에요. 제가 흥미진진하게 말하니까 어머니도 정말 그렇네. 소피야, 내가 이런 걸 좋아할 줄 몰랐어. 하셨어요. 그 찻집에서 전통차를 마시면서 한복을 자세히 관찰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통적인 한복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두면서도 디테일에서 현대적인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저고리의 끝부분 처리라든지 치마의 길이 조절이라든지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전체적인 느낌을 완전히 바꿔놓더라고요. 이거예요. 갑자기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뭐가? 하고 물어보시니까 저는 내 졸업 작품 주제예요. 한복의 현대적 재해석 하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지금까지 졸업 작품 주제를 못 정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일상복으로 만드는 것.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소피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하셨어요. 그리고는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소피야, 여기 한복 디자이너분이 계시는데 만나볼래?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미리 조사해 두셨더라고요. 한국 여행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셨구나 싶었습니다. 그 디자이너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복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현대적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한복은 단순히 과거의 옷이 아니에요. 현재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복을 하나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소피야, 정말 잘했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고른 한복은 연한 하늘색 저고리에 흰색 치마였는데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한복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의 실루엣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서구 패션과의 융합. 정말 흥미진진한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번 여행이 아니었다면 평생 몰랐을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말하니까 어머니는 소피야, 엄마도 정말 행복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정말 뿌듯하다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뉴욕에 돌아와서였어요. 억지로 떠났던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한복을 옷장에 걸어두고 매일 바라보면서 졸업 작품에 대한 구상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가족들에게 제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피야, 졸업 작품 주제는 정했니? 아버지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물어보셨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복의 현대적 재해석이요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한복, 그게 뭐야? 하시면서 정말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여보, 한국 전통 의상이에요. 하고 설명해 주셨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소피야, 넌 파슨스에서 서구 패션을 배우고 있잖아. 굳이 아시아 옷을 가지고 졸업 작품을 만들 이유가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저를 지지해 주셨지만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셨거든요. 아빠, 한복은 정말 아름다운 의상이에요.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설명해도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소피야, 내가 졸업하고 나면 우리 회사 친구들이나 사교계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런 곳에서 아시아 옷 디자이너라고 소개받으면 어떻겠어? 차라리 유럽 패션을 전공했다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는 제 편이었지만 아버지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특히 아버지가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라고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감동과 영감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후에 다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저는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어요. 한복은 단순히 전통 의상이 아니라 현대 패션으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소피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말리지 않겠어. 하지만 졸업 후에는 제대로 된 패션하우스에 취직하라. 그런 이상한 취미는 그만두고 말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 후로 집안 분위기가 정말 어색해졌어요. 아버지는 제 졸업 작품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으셨고, 저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 가끔 소피야, 작업은 잘 되고 있니? 하고 물어보셨어요. 대학에서 작업을 시작했을 때도 교수님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 지도 교수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동서양의 융합이라니 기대됩니다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몇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한복의 기본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게 변형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특히 저고리의 길이를 조절하고 치마를 좀 더 실용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작품을 완성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거든요. 소피, 이거 정말 예쁘다. 어디서 샀어? 하면서 모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이거 내가 만든 거야.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지. 제가 설명하자 친구들은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이게 한복이야? 완전 세련된데. 하면서 입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옷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더욱 열심히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졸업 작품 발표 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정말 떨렸어요. 부모님도 오시기로 하셨는데 특히 아버지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피야, 넌 정말 잘할 거야 하고 격려해 주셨지만 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발표 당일 제 컬렉션이 런웨이에 올랐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일어서서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 작품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전통 한복의 우아함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 여성이 일상에서 입을 수 있게 실용성을 더한 디자인들이었거든요. 색깔도 전통적인 한국 색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정말 세련되게 나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심사위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번 졸업 작품 중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셨네요. 주심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부모님이 제게 다가오셨을 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봤거든요. 소피야,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 작품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거든요. 아빠, 괜찮아요. 이해해요라고 말하면서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도 소피야, 정말 대단해. 엄마가 한국 여행을 제안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네.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소피야,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빠가 응원할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어요. 단순히 졸업 작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한복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제대로 된 한복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에 가서 한복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내가 정말 원한다면 가서 배워와라. 하지만 안전하게,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소피야, 정말 좋은 생각이야. 엄마도 응원할게 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제 꿈을 위해서 가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전통 한복 기술을 배우고 더 나아가 한복을 전 세계에 알리는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큰 꿈을 안고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한국에서 제가 얼마나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될지를요. 한국에 다시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진정한 배움을 위해 온 거였거든요. 서울 시내의 작은 원룸을 구해서 정착하고 본격적으로 한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 찾아간 곳은 인사동에 있는 전통 한복 공방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운영하시는 곳이었는데 70대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셨어요. 외국인이 한복을 배우러 왔다고? 선생님이 저를 보시면서 의아해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한국어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번역기를 켜고 손짓발짓을 섞어가며 대화했어요. 선생님이 한복은 하루 이틀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몇 년은 걸릴 텐데 정말 할 수 있겠어? 라고 하시는 걸 번역기로 확인하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배우고 싶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번역기에 영어로 입력해서 한국어로 번역된 화면을 보여드리니까 선생님이 잠시 저를 살펴보시더니 그럼 한번 해보자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첫 수업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복을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할 줄 몰랐거든요. 저고리 하나를 만드는데도 수십 가지 단계가 있었어요. 특히 기시나 동전 같은 부분은 정말 섬세한 손놀림이 필요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선생님이 제 바느질을 보시고 혀를 차시더라고요. 한 땀 한 땀이 다 의미가 있는 거야.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해.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공방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습했어요.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서 피가 나는 것도 일상이었지만 조금씩 늘어가는 실력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선생님이 이제 좀 손에 익었구나 하시면서 처음으로 칭찬해 주셨어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뉴욕에서 만든 졸업 작품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한복을 만들고 있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복을 배우는 과정을 유튜브에 올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외국인이 한국 전통 문화를 배우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습니다. 미국 여자가 한복 만들기에 도전.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더라고요. 댓글들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렇게 진지하게 배워주셔서 감사해요. 외국인이 우리 전통을 사랑해주니까 정말 뿌듯하네요. 이런 따뜻한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그러다가 더욱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외국인이 보는 한국 전통 문화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떨렸지만 한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제가 만든 한복을 선보였는데 패널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게 정말 외국인이 만든 거예요? 너무 완벽한데요. 하시면서 감탄하시더라고요. 특히 한 패널분이 소피 씨가 만든 한복을 보면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감각이 있어요. 정말 한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 방송 이후로 제게 정말 많은 기회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패션 브랜드에서 컬래버레이션 제안이 들어왔고 한복 디자인 의뢰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꿈이 있었어요. 단순히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한복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했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동대문 시장에서 직접 원단을 고르는 영상을 올렸어요. 한복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원단 쇼핑, 이런 제목이었는데 이것도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한복 제작 과정에 정말 관심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은 저고리용 명주를 찾으러 왔어요. 하면서 원단상들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찍었는데 원단상 사장님들도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외국인이 이렇게 한복에 관심을 가져주니까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동대문에서 원단을 고르는 과정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수백 가지 색깔과 질감의 원단들 중에서 한복에 어울리는 것을 찾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원단의 무게감이나 광택을 보면서 고르니까 점점 안목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한복을 입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브이로그를 찍기로 한 거예요. 첫 번째 여행지로 선택한 곳은 일본 교토였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한복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교토 여행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한복은 연한 보라색 저고리에 하얀색 치마였어요. 일본의 벚꽃과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에 선택한 색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치마 길이를 조금 짧게 해서 걷기 편하게 만들었어요. 한복 입고 교토 여행 가기 제목으로 올린 영상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교토 거리를 한복 입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신기해하더라고요. 특히 기욤거리에서 만난 일본 관광객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한 일본 여성이 영어로 말을 걸어오면서 사진을 함께 찍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옷은 어느 나라 전통 의상인가요? 하고 물어보셔서 한국의 한복이에요 라고 대답했더니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더 재미있었던 건 기모노를 입은 일본 관광객들과 마주쳤을 때였어요. 서로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사진도 찍게 되더라고요. 아시아의 전통 의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청수사에서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셔서
일본어로 뭔가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을 지으니까 손짓으로 아름답다는 뜻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언어는 달라도 전통 의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공감은 통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영상이 생각보다 훨씬 큰 인기를 끌자 두 번째 여행도 계획하게 되었어요. 이번엔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서구 패션의 중심지에서 한복이 어떤 반응을 받을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파리 여행을 위해서는 좀 더 모던한 스타일의 한복을 준비했어요. 검은색 저고리에 진한 남색 치마, 그리고 금색 선을 포인트로 넣은 디자인이었습니다. 파리의 세련된 분위기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Excuse me, what is this beautiful dress? 한 프랑스 여성이 영어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It's Korean traditional clothing called 한복이라고 설명해드리니까 정말 감탄하시더라고요. 특히 샹젤리제 거리를 걸을 때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패션의 도시 파리에서 한복을 입고 걸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말 우아하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에펠탑에서는 더욱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 패션 블로거가 저에게 다가와서 혹시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정말 독특하고 아름다운 스타일이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복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 나중에 그분의 블로그에 저에 대한 글이 올라온 걸 봤어요. 이런 해외여행 브이로그들이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복, 세계를 입다 시리즈로 만든 영상들은 매번 조회수가 수십만 회를 넘었어요. 댓글도 정말 다양했는데 한복이 이렇게 세련될 수 있구나. 전통 의상도 충분히 모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50만 명을 넘은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제가 만드는 한복을 보고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해외에서 연락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혹시 한복을 주문할 수 있냐며 미국, 유럽,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한복 디자이너로 활동해야겠다고요. 주문 제작을 시작했는데 첫 달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만든 한복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전통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게 디자인한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 저고리 길이를 조금 늘리고 치마는 좀 더 실용적으로 만드는 식으로요. 평상복처럼 입는 한복이라는 콘셉트가 정말 인기였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한복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다며 정말 좋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정말 감동적인 편지가 왔어요. 미국에 사는 한국계 여성분이 소피 덕분에 딸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소피가 만든 한복을 입고 학교에 간 딸이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문화를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이제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뉴욕의 펜트하우스를 떠나 서울의 작은 작업실에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어요. 매일 새로운 한복 디자인을 구상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한국 문화를 나누는 일이 정말 보람찹니다. 부모님도 이제 완전히 제 일을 지지해주세요. 아버지는 소피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어머니는 그때 한국 여행을 제안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네 라고 하시면서 뿌듯해하세요. 최근에는 한복 아카데미를 열어서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한복 만들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수업이 항상 만석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말이라는 친구는 한복을 배우면서 정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정말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복과 서구 패션의 완전한 융합 컬렉션을 만들어서 뉴욕 패션위크에 참가하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서 시작한 여정을 한국에서 완성해서 다시 뉴욕에서 선보이는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몇 년 전만 해도 맵기만 한 음식이 뭐가 맛있냐며 투덜거렸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제 집처럼 여기고 있으니까요. 그때 억지로 떠났던 한국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금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한복은 과거의 옷이 아니라 미래의 패션이라는 거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입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의 선두에 서서 한복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차세대 글로벌 한복 디자이너로 계속 성장해 나갈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